지난 4월 20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는 영국 의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영국 의원들은 왜 일본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장기화가 영국 경제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리려 했던 일본은행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 미 재무장관인 하버드 대학의 로런스 서머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 8월 논문에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리려 했던 일본은행의 광범위한 노력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한때 자명한 이치로 취급되던 것이 실제로는 잘못이었음을 보여준다. 금융정책으로 인플레이션율을 항상 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고명한 경제학자들은 과거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이 불충분한 금융 완화책으로 인한 저인플레이션율에 있다고 일본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013년 봄 이후 아베노믹스의 제1의 화살로 이들의 기대를 훨씬 능가하는 대담한 초금융 완화책을 실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인 2%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과감한 완화책을 펼칠 경우 2년 정도면 인플레이션율 2%의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초 일본 재무성 관료들은 인플레이션 목표 공동성명 조정으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였던 구로다에게 아베 총리가 2% 목표 달성 기한을 쓰라고 말해 곤란한 상황이다라며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다는 괜찮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2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했습니다. 공동성명의 2년이라는 기한은 결국 기재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구로다의 자세가 아베 전 총리에게 높이 평가되어 그는 일본은행 총재에 선출되었습니다. 총재 내정 공표 후인 2013년 2월 하순경 일본은행 간부는 구로다를 찾아가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로다는 강한 어조로 아니다,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은행 간부는 이 사람은 정말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구로다는 자신의 경제 이론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있던 경제 이론은 일본의 구조적인 요인을 알지 못했고 당시 미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명한 경제학자도 상상력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이론에 접목시킬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달랐던 점은 여러가지 존재했습니다. 일본의 노사 관행은 임금 인상보다 고용 유지를 강하게 중시하는 미국과 크게 달랐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축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저하의 영향과 미국의 생산 연령은 일본과 다르게 향후에도 증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조언자였던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베는 2013년 2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인구 감소와 디플레이션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디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금융정책으로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부진의 주된 요인은 임금 성장이 불충분했던 점에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일본이 원했던 인플레이션 목표가 실현되었다면 물가는 매년 2%씩 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년 후 일본의 물가 수준은 지금보다 81%나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그 이상으로 임금이나 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낙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 제도의 유지 가능성 문제 등을 포함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올려보겠다고 강조하면 일본인들은 실질 임금이 더욱 감소할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은 오히려 소비보다 절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C19 감염증 위기 전인 2019년까지 7년간은 아베노믹스 아래에서 실질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은 누계로 단지 0.8%밖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인 2012년까지 7년간은 세계금융공황, 동일본 대지진,
유로 위기 등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실질 민간 소비 지출은 3.5%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진행되고 있던 중간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체감적으로 눈치챈 듯 했습니다. 오히려 생활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유권자가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해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유아교육 무상화 등이 추진됐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이 현재의 초완화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있어서 매우 편한 상황입니다. 국채의 발행 금리가 0% 근처 또는 마이너스 금리이면 이자 지급비를 신경 쓰지 않고 재정 확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저금리는 엔고 회피나 주가 상승에도 공헌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2%가 되는 시기의 예상을 전망 리포트로 나타내 보이고 있던 일본은행이 2018년 4월에 그것을 그만둔 배경에는 일본 정부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달 일본은행 총재의 제이만 구로다에게 아베 총리는 2% 달성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화는 동시에 잘못되더라도 출구 따위는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일본은행은 정책에 미세한 수정을 더하면서 그 메시지를 충실히 지켜 초완화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는 영국 의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영국 의원들은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양적 완화책 장기화가 영국 경제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시라카와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금융 완화의 주된 효과는 금리 하락에 의해 장래의 자금 차입 수요를 현재로 가져오고 투자와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자금 수요 갑을 전략은 경제에 대한 쇼크가 일시적인 경우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일본은 금융 완화를 30년 이상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불가피하게 작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다가올 미래 수요의 여지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가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완화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본래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 신용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러한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투자의 비율이 높아진다. 마지막에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계속 살게 된다. 비효율적인 기업의 존속을 허용해버리면 잠재 성장률이나 이자율 자체가 하락해 민간 자금 수요를 악화시켜 간다. 그 결과 정부는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차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출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지 여부의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초완화책을 단지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흐름을 저하시켜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져 버린다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본에서 더 심각해질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뒤를 쫓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염증 위기 하에서 많은 선진국이 금융 완화와 재정 확장책을 대규모로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13개국의 기업 도산 건수는 과거의 경기 후퇴와는 정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나 재정 지출로 인한 진통제 효과에 지나치게 오래 의존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늘어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완화와 재정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일본이 겪은 악순환이 다른 나라에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같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